안녕하세요. 직영솔루텍 엔지니어 오현정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파트 11 3D 모델을 이용한 도면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볼 부분은 섹션 11-1번의 드래프트의 구성 및 모델, 3D 모델 불러들이기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도면 환경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 새로 만들기, ISO 미터기 드래프트 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은 드래프트 환경이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래프트 환경은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제가 어셈블리나 파트 환경에서 직접 도면을 생성하고 싶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요,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도면 만들기라는 명령을 통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도면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면 환경은요, A1부터 A4 템플릿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일단 선택으로 잠깐 다시 1번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탭에서 보시게 되면은 작업 배경 2D 모델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지금 작업 부분만 켜져 있기 때문에 이 시트 1만 켜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배경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A4, A3, A2, A1 시트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배경 시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리드 엣지 도면은요, 이름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경 시트가 아래에 깔려 있고 위쪽에 워킹 시트라고 해서 지금 작업 시트가 위에 얹혀져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있는 배경 시트를 설정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시트 설정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배경 부분을 설정하실 수도 있고 크기를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1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A2 사이즈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도면을 실행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설정 옵션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도면 환경에서만 있는 도면 표준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에서 보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일각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사용하는 삼각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삼각법이라는 옵션을 적용한 다음에 바로 확인을 누르면 이미 뿌려져 있는 뷰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새롭게 뿌려질 뷰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색상 부분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양 색깔이 보이셨을 겁니다. 하양 색깔이 이렇게 보이셨을 텐데요. 이 부분을 만약에 저는 오토캐드처럼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토캐드 모델로 바꿔서 적용하시게 되면은 오토캐드처럼 검정색의 시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기본적인 솔리드 엣지 기본 모델로 놓고 사용해 볼 거고요. 다 선택하셨으면 적용 누르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적용했었던 옵션들을 항상 도면 환경을 띄울 때마다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요. 도면 환경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셔서 솔리드 엣지 위에 있는 솔리드 엣지 폴더로 들어오신 다음에 템플릿 폴더 ISO 메트릭 부분 선택해 주시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템플릿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파일이 있습니다. 겹쳐 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이 나왔을 때 얘로 눌러주셔서 덮어 씌우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3D 모델 도면으로 불러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방법은요. 뷰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뷰 마법사를 클릭해 주시면은 3D 모델을 부를 수 있는 모델 선택 단계가 나오고요. 저희는
솔리드 엣지 2020에서 트레이닝 폴더 안에 있는 세바라는 이렇게 생긴 파일을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셨으면은 열기 눌러주시고, 열기를 눌러주시면은 기본적으로 뷰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면뷰 솔리드 엣지에서의 도면 환경에서 도면뷰는요,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처럼 하나의 그룹으로 이동이 되고 정렬이 되는 각각의 뷰 영역을 일반적으로 도면뷰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면뷰가 생성이 되게 되면요, 명령 툴바가 생기고요. 명령 툴바의 옵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옵션 부분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 옵션은 파트 도면뷰 마법사가 따로 있고 어셈블리 도면뷰 마법사의 옵션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파트 뷰의 도면뷰 마법사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설계 파트, 단순화된 파트, 전개장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 파트의 경우는요, 파트는 판금에서 3D로 모델링한 상태를 도면에 배치하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화된 파트는요, 해당 단품이 간략화 처리 작업이 되었을 때의 상태를 도면뷰로 배치하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전개장 부분은 판금에서 작성된 모델 데이터가 자동 전개 작업이 되어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PMI 모델뷰 부분은요, 3D 환경에서 PMI로 모델뷰를 지정한 상태에서 도면에 배치할 때 사용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 아래에 있는 튜브 중심선 표시 부분은 도면뷰의 배관 환경에서 작성된 튜브 중심선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숨겨진 모서리 표시와 접선 모서리 표시 부분은요, 다른 부품에 의해서 내부에 숨겨진 부품의 외형선을 숨은 선으로 표현할 것인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접선 모서리 부분은요, 라운드에 의한 접히는 모서리를 표현할 것인지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사형 뷰하고 입체 뷰가 있는데요. 정사형 뷰 부분은 도면에 표현되는 기초 도면 뷰를 뜻합니다. 그래서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와 같이 정렬이 되는 기본 뷰를 얘기하고요. 입체 뷰는 ISO 뷰, 이방 전개 뷰, 사방 전개 뷰와 같이 기초 도면 뷰와 정렬되지 않은 그런 뷰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택하셨으면은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볼 명령은 도면뷰 레이아웃이라는 명령입니다. 도면뷰 레이아웃이라는 명령을 선택하시면 도면뷰 마법사가 뜨게 되고요. 사용자 정의를 클릭해서 어디를 정면으로 지정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휠 부분을 사용해서 뷰를 돌리실 수도 있고요. 이쪽에 보시는 뷰 큐브를 사용해서 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 탭에서 봤었던 내용들을 사용해서도 뷰를 만드실 수 있다는 거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프론트 뷰를 잡은 상태에서 닫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위쪽과 옆쪽 뷰 그리고 정사형 뷰를 같이 선택한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크기가 맞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뷰의 크기를 조절하는 부분은 이 옆쪽에 있는 배율이라는 부분입니다. 배율이라는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배율에 대해서 콤보 박스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를 만약에 임의로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 배율 값을 지정해서 직접 값을 입력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0.8 정도로 한번 놓고선 엔터 눌러 볼 거고요. 그러면 0.8의 배율을 갖고 있는 뷰가 뿌려지게 됩니다. 이를 오토캐드로 넘기실 때 치수가 1:1 치수가 아닐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솔리드 엣지에서는 오토캐드로 변경할 때 배율에 따라서 치수값을 스스로 계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1:1 배율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배율 값은 이 시트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배율을 조절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부분에 콕하고 찍어주시기만 하면은 도면뷰 뿌리실 수가 있습니다. 어셈블리에서도 도면뷰를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열어봤었던 그라인더 어셈블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도면 만들기를 클릭하여 확인 눌러주시고 도면뷰를 생성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옵션 쪽에 가서 보시면은 다른 옵션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가장 먼저 보이시는 어셈블리 도면뷰 옵션에 보시게 되면은 화면 표시, 구성, PMI 또는 미리 지정되어 있는 영역 설정에 따라서 도면뷰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저희가 이전에 PMI 쪽에서 저장이 났었던 뷰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특히 어셈블리 분해 전개도 작업이 완료되고 이를 화면 표시 구성으로 등록했다면 이 부분 옵션을 통해서 분해도 불러오실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어셈블리 단순화를 하셨다면은 단순화된 어셈블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파트를 단순화하셨다면은 단순화된 파트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드래프트 도면뷰 만들기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부품 수가 많은 어셈블리를 빠른 시간에 도면으로 배치할 때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계를 조절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셈블리에서 참조로 표시 파생 부분의 체크 표시를 켜시게 되면은 어셈블리 환경에서 참조용으로 이용할 부품을 어커런스 등록 정보에다가 드래프트 참조 부분을 예라고 설정한 부분에서는요. 이 체크 표시가 켜져 있으면은 파생된 파트로 표시되는 거,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런 모양으로 표시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어셈블리 형상 표시는 어셈블리 환경에서 어셈블리 형상 명령으로 작성된 형상을 디스플레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큐브 중심선은 아까 전 파트 환경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익스프레스 라우트 부분에서 큐브 중심선을 표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파트 환경과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콕하고 찍어주시면은 어셈블리 도면뷰 생성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3D 모델을 부르기 위해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새로운 ISO 미터계 드래프트 템플릿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하신 다음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라이브러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라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고정핀으로 콕하고 찍어주시면요. 저희가 C 드라이브, 윈도우 탐색기처럼 폴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폴더에서 원하는 파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파트를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해서 불러오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윈도우 탐색기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불러올 수 있다는 거, 3D 모델 부를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면 구성하고 3D 모델 불러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